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1월 5일 날 9%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8만 원을 위협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3분기 영업이익 1371억, 전년보다 19.4% 개선됐다. 그럼 실적이 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네.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주가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싹 다 무시하시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쪽에서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빠졌을까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여기 6월, 7월, 그렇죠? 여기 5월달, 6월달이죠. 5월달, 6월달에 상승했었던 이 부분, 이때는 바닥부터 따지잖아요. 2만 원부터 고가 따지면 한 7만 원, 거의 한 중반 정도니까 대략 한 3배 이상 상승 구간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3개월 기간 조정을 보낸 정도로 끝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격을 좁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럼 그 이격은 왜 좁히는 거냐? 요 내용이에요. 미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 한국, 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었다. 그래서 11월 5일 날에는 한국 시장도 장중에는 한 6% 정도 빠졌고요. 일본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한국 시장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움직임 보더라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장중 저가 6%, 그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내리는 겁니다. 즉, 이유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격이 발생을 했고, 그렇죠? 뭔가 이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이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됨에 따라서 주가는 흔들리는 부분들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내용인데, 외국인 수급 있죠. 한 달 정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 보면 AI 거품론도 중요하지 않다.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다. 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미래 가치가 훼손되는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 실적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럼 실적이 나오는 이 시간 동안 주가는 매일 등락하니까 이렇게 먼저 평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러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거품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거품론은 엔비디아는 지금 2년 이상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미증시의 움직임, 팔란티어, 그렇죠? 팔란티어가 뭐냐? 요 내용이에요. 팔란티어 호실적에도 8% 급락, 개미등을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다. 오픈 AI, 엔비디아 순환적 거래도 거품론 불 붙였다. 즉, 이 순환적 거래는 뭐냐면,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삼성전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오픈 AI로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했으면 오픈 AI에 엔비디아 돈이 들어왔겠죠.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사면, 이 GPU는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성과를 냅니다. 이 성과를 가지고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내용들에 대한 회수가 안 되겠죠. 근데 요건 엔비디아 실적으로 잡힐 테니까, 왜? 엔비디아에서 쏴. 근데 이 쏜 돈으로 GPU 사. GPU로 데이터 센터 만들어. 이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오픈 AI는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을 못 냈어.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실적은 그 뒤에 일이고, 엔비디아 돈이 오픈 AI로 들어가고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전력 소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 잡힌 수요가 곱하기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도 전기 부족 사태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었던 건데 무언가 이 순환적 거래에도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 딱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금리를 2번 내렸는데 그 2번 내린 3.75씩이나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그쵸? 유동성이 터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QT 그쵸? 양적 긴축을 종료합니다. 양적 긴축부터 다시 되감아 놓고 금리가 인하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내년부터는 QE 양적 완화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격이 크게 발생하면서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격이 크게 발생하면서 나왔었던 가격 부담이 여기 있는 거품론을 만들었고 상승장에서는 이런 거품론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보시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단기간 상승폭이 컸고 여기에는 코스피에 대한 상승폭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가격대를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일정의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조정 말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항상 강조를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가 훼손되는지 안 훼손되는지가 중요하다. 추세가 유지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오늘 하락폭이 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등락이 크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복잡한데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요한 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이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훼손되었느냐 요겁니다. 근데 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훼손된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수주를 받은 실적이 아니죠. 그럼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서 수주를 받은 내용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려면 5년은 지나야 될 텐데 최소한 이 정도의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주가 터져 나올 때 미국에서의 수주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주가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단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격이 커진 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걸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AI 거품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거품론에 대한 진실은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전혀 훼손된 부분이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외국인들의 매도세 있죠.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이것조차 무시하면 됩니다. 전혀 지금 매도할 단계가 아닙니다. 최소한 시장의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시장의 추세가 꺾이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움직임부터 꺾여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내년 되면 양적 완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금리도 내렸다고는 하지만 3.75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용이 약간만 흔들려도 금리는 3%, 2.5%까지 확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가 이 상황에서 옵니다.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버블로는 그때 되면 없어지게 될 거고 무엇보다 AI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거품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성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예요. 22평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62평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찍죠. 반등하죠.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 추세가 유지돼 있을 때 지금은 시장 추세가 등락이 커지는 것뿐이지 시장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어떻게 시장에 대한 추세를 잡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볼지 그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5일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급락, 장죽 6%까지도 하락폭이 커졌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 주도주로 분류된 모든 종목들이 약세 마감, 두산에너빌리티 포함입니다. 쭉 내려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동안 약세였던 종목이 오른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슬쩍 흔들렸다고 약세를 보였었던, 싸다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른 건 고사하고 최소한 가격이라도 버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차전지 같은 거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쵸? 그럼 결론이 뭐예요? 뭘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뭐 시장 조정, 주도주 조정, 주도주 버티기,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거고, 밑에 내려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반등 확인 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무조건. 왜? 표면적으로는 AI 거품이지만 실제로는 미증시, 한국증시 모두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등 확인 후에는 싼 주식이 아니라 거품론이 있는 주식,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증시를 하더라도 밑에 보면 어때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 하나오션을 포함한 조선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알테오젠이 있고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포함된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 내용들이 뭐예요? 모두 신고가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 신고가 종목군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조선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딱 실전에서의 상황 세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도한 것부터 보시죠. 한미반도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죠.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까지 반등 확인 과정을 거쳤고 매수 상승 대략 한 달 정도의 보유기간 동안 54%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1월 4일 날 매도 구간 잡았고요. 이 내용 당연히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을 보더라도 하나오션 한번 보시죠. 어때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격을 버텼을 때 또 매매, 그리고 또 버티니까 또 매매, 마지막 매도는 11월 4일, 수익은 22%. 그럼 그 전에 8월 달엔 어때요? 33%. 그리고 쭉 내려보면 2월 달에 어때요? 57%. 이렇게 터진다. 올라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을 지켰을 때 횡보하는 부분 확인하고 반등 확인, 매수관 잡죠? 수익 구간. 또 반등 확인, 수익 구간. 그렇죠? 이렇게 터진다.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거예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고 돌파할 때 추가 매수, 그리고 7월 달에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가격 버티죠. 지금 11월 5일 기준에서 많이 하락했다곤 하더라도 7%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 제가 매수한 이 라인까지 떨어지려면 20% 이상의 하락 구간이 더 나와야 됩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장중에 6%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나왔다? 그럼 코스피가 빠져봐야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는 겁니다. 급락하는 건 시간을 두고 하락 구간을 만든 이후에 바닥에서 급락 포지션이 발생하는 거지 고가부터 막 딱딱딱 떨구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에 뭐 5%, 6%씩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정을 빨리 끝내기 위한 액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내용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수익은 신고가에서 강하게 터진다. 단기간에.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시장도 고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럼 더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이클은 AI 사이클이고 AI 사이클은 미국에서 주도합니다. 미국 시장은 단단해요.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 구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할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모두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